안녕하세요, 아로니안입니다. MCU 페이즈 5의 첫 번째 영화이자 2023년 최초의 히어로 영화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매니아의 리뷰입니다. 전편 앤트맨과 와스프를 드라마나 TV 영화로 나왔어야 했다고 볼 정도로 실망을 많이 한 저로서는 이 영화가 캉 하나 보고 가는 영화인데요. 재미는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순전히 MCU 페이즈 4의 영화들이 요상하고 이상하고 논란적으로 나온 것과 달리 이 영화는 아주 오락적이고 가족적인 영화, 전형적인 MCU의 평범한 테마파크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수준으로 지금 MCU 팬들을 만족시키기에는 이미 MCU 팬들은 테마파크 전문가죠.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최소한 MCU라도 다 보신 분들은 다음 장면에서 어떤 전개가 나올지 다 예측이 되고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영화를 잘 만들었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자 영역이라는 개념부터가 설정 노름이라서 그런지 이 영화는 그냥 작가들의 설정 노름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개연성인지 픽진성인지 현실성인지 하는 그런 것들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 조악해 보이고 더 유치해 보이는데 어떤 점에서는 페이즈 4에 지쳐서 테마파크를 원하는 라이트한 MCU 팬들은 재밌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는 앤트맨과 와스프의 스타워즈 제다이의 귀환을 뒤섞은 느낌입니다. 너무 영화가 쉽게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스포일러 리뷰를 해보자면 양자 영역에서의 호흡이라든지 의사소통 이런 건 간단하게 무시되거나 30년 짬바의 와스프 요상한 물약으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됩니다. 양자 영역은 양자 도시가 이미 암시되었기 때문에 스타워즈식 외계 행성처럼 나온 것은 별로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지만 기상천외한 양자 영역을 기대했기 때문에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어쨌든 플롯이 스스로 문제를 잠재울 빠져나갈 구멍들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렇다고 이걸 칭찬하기에는 좀 내키지는 않습니다. 모두의 유언을 굳이 잡아주고 마지막에 굳이 앤트맨과 와스프를 돌아오게 하는 것부터 다 참 가족영화스러운데 페이지 5의 진중한 시작을 기대하던 팬들에게는 너무 이제 화기애애하지 않을까. 또 아쉬운 건 영화가 다음 장면이 너무 쉽게 예측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크라일러가 자넷을 배신하는 장면도 그의 명령을 듣는 군대가 라운지 입구에 있는 장면을 먼저 보여주어서 그의 배신을 쉽게 예측하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고편도 아주 스포일러였죠. 모두기야 원래 원작에서도 웃기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이 영화가 모독을 묘사하는 방식은 딱히 저는 불만스럽진 않았지만 너무 유치했다는 것도 있고 모독의 정체가 숨겨져 있다면 훨씬 더 메리트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큰 잘못은 또 따로 있죠. 이 영화의 최고 명장면인 확률의 폭풍이 예고편 때문에 감동이 반감되었다는 것입니다. 무한한 앤트맨이 캐시를 구하기 위해서 힘을 합치는 건 정말로 감동적인 명장면인데 이걸 이미 예고편에서 공개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아는 걸 본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스캇이 4명으로 늘어나는 장면까지 예고편에 나왔더라면 충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고편에서는 앤트맨이 캉에게 널 이기려는 게 아니다. 너랑 같이 패배할 거다 라는 전목적 캉에 걸맞게 비장하면서도 앤트맨에 걸맞게 기발한 멘트가 나와서 매우 기대가 되었는데 막상 플롯 자체는 별로 그 아이디어가 드러나지 않아서 또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예고편에 깜짝 인물, 명장면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지루하다는 평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래도 인상적인 장면이 2개는 있었습니다. 캉이 개미군단에 죽었더라면 아주 대차게 깠을 텐데 그래도 거기서 죽이지 않고 마지막에 캉과 앤트맨의 1대1 데스매치를 넣은 게 그나마 좀 밀당을 한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개미군단을 이끌고 오는 행크팬의 모습도 나름대로 멋있었고요. 원작에서 지금까지의 앤트맨을 지켜온 팬들이라면 더욱 뽕이 찰 수 있을 것입니다. 스캇과 행크핌으로 작고 힘없는 자들을 지켜야 한다. 언제나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등의 히어로물스러운 멘트를 플롯에 잘 녹여내고 유머러스하면서도 재치있게 반복한 점도 매력적이었습니다. 다만 캉의 능력은 미래기술이고 감옥신에서는 잘만 강력하게 나왔는데 후반부에서는 너무 약해진 것 같습니다. 이게 캉의 첫 등장이라면 가뜩이나 지치고 배신감을 느끼는 현재 MCU 팬들이 더 MCU를 지켜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캉이 모독을 보내서 앤트맨과 캐시량을 납치했을 때 그때 아예 그들의 피밀자 기술을 훔쳐가지고 직접 자신이 코어를 복구하고 회수할 수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영화가 자기적이다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복자 캉의 액션도 예고편의 포스가 전부였던 것 같은데요. 조나단 메이저스의 연기는 간만에 진중해서 좋기는 했으나 은근히 또 쿠키 영상의 이모터스 연기는 또 좀 잘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시랭이 너무 강해진 게 좀 아쉬웠습니다. 거대화 기술은 아직 현재 와스프, 호프반 9도 사용하는 장면이 나온 적이 없었는데 캐시가 이걸 이렇게 쉽게 먼저 해버리니까 조금 너무 혈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행크가 많이 도와주었겠지만 캐시가 벌써 천재로 나오는 것도 그렇고 너무 혈연, 지연, 학연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호프의 양자영역 회사에서 캐시가 행크품과
같이 연구하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좋았을 것 같은데 10대 소녀가 이걸 지하실에서 만들었다고 하니 리리 윌리엄스가 가뜩이나 긴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그 강력하다는 군대의 공격이 전혀 통하지 않은 것처럼 너무 잘 버티는 앤트맨의 모습이 전복자 캉에 대한 기대를 반감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만 보면 이 캉이 사실 토르를 죽일 정도로 강한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참고로 실제 원작에서는 토르와 캉이 자주 싸웠고 대체로 토르가 캉을 이기는 편이었습니다. 전복자 캉 연대기에서 살펴봤듯이 유독 토르가 캉을 참교육하는 게 많았죠. 한편으로는 이제 멀티버스 사가가 어떻게 진행될지 대충 보이는 것 같습니다. 루머에 따르면 시크릿 워즈 영화의 메인 빌런이 비욘더이고 이 비욘더는 캉의 바리언트라고 해서 제가 이전 영상 캉 연대기 8부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를 전망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 영화가 좀 더 명확하고 쉬운 답을 선사해준 것 같습니다. 고장난 코어에 빨려 들어간 캉이 바로 그 비욘더처럼 전지전능해진 캉인 것이죠. 비욘더가 되는 캉의 바리언트가 바로 고장난 코어로 들어간 그 캉인 것입니다. 캉의 의외는 원작에도 있는데 이들이 MCU에서 좀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에서 잘 보면 캉은 수많은 인커전으로 모든 우주가 죽는 걸 보았고 이를 막기 위해서 무수한 바리언트들과 싸워서 전복자의 역할을 하려고 했습니다. 필요 없는 시간대는 쳐내는, 그렇게 해서 우주를 지키는 역할을 그가 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즉 멀티버스 사가도 타노스처럼 메인 빌런인 캉에게 영웅적인 면을 부여한 것입니다. 1차 쿠키에선 수많은 변종 캉들이 모이는 캉의 의회가 그들이 캉을 죽였다, 그들이 멀티버스를 간섭했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그들은 어벤져스를 의미하는 바가 다분해 보입니다. 이 점에서 캉의 의회는 자신들이 시간, 우주, 현실을 관리, 지배하는 것이 옳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의 이유로 멀티버스의 혼란을 일으킬 혹은 이미 일으킨 지구의 히어로들과 싸울 것으로 보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에게 너 때문에 잉커전이 일어났으니 해결하자고 말한 그 클레아가 싸울 인물도 아마 캉의 변종이 될 것 같은데요. 닥터 스트레인지 속편 영화에서 캉이 메인 빌런으로 나올 수 있고 캉 다이너스티나 시크릿 워즈 영화에서도 닥스가 중요하게 활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 캉 다이너스티의 메인 빌런이 무수한 캉의 변종들, 즉 캉의 의회 그 자체인지 혹은 그중 승리한 단 하나의 캉의 변종일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작가 커티 뷰식이 쓴 동명의 원작 캉 다이너스티는 본연의 전복자 캉 한 명이 지구를 공식적으로 정복하는 내용인데요. 이 점에서 영화 캉 다이너스티는 동명의 원작보다 시간여행이나 평행우주 내용이 더 나올 수 있겠습니다. 캉의 의회를 소집한 세 인물은 원작에서 캉의 의회가 3명으로 구성된 것과 유사합니다. 참고로 이제 국내에서 캉의 의회로 알려진 이 사진은 정확하게 말하면 카운슬 오브 크로스 타임 캉입니다. 원작의 3명 중 중심이 프라임 캉이고 나머지 두 캉들은 소속된 현실의 넘버링도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MCU에서는 캉의 젊은 시절인 파라오 라마투 그리고 캉의 늙은 시절인 이모터스를 각각 캉의 변종으로 설정하고 이들을 캉의 의회의 핵심 인물로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보면 카운슬 오브 크로스 타임 캉스와 캉의 의회를 카운슬 오브 캉스를 합쳐서 MCU는 그냥 캉의 의회로 하나로 묶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파라오 라마투스는 전복자 캉 연대기 5부에서 소개해드린 캉의 인생의 한 챕터입니다. 시간여행 기술로 과거에 가서 라마투시란 이름의 파라오로 고대 이집트를 정복한 독재자인데요. 라마투스는 전복자 캉의 아주 상징적인 과거입니다. 이모터스는 전복자 캉의 미래로 원작에서 시간 외부에 존재하는 공간 림보를 지배하는 자입니다. 그는 캉보다 더 관료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는 원작에서 타임키퍼스가 실존하는 우주적 존재들이고 이들에게 명령을 받았으며 이제 캉도 정복에 관심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모터스는 캉과 관련된 스토리마다 전지전능한 해결사로 등장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모터스와 라마투과 전복자 캉이 서로 싸우는 내용은 최근에 전복자 캉 연대기 8부에서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냥 바디수트를 입은 캉은 캉의 청소년기인 아이언 레드를 MCU식으로 일종의 재해석을 한 것 같기는 한데 MCU판 프라임 캉처럼 별개의 변종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언 레드는 전복자 캉 연대기 3부에서 소개해드린 전복자 캉의 청소년기로 캐시렌과 비극적인 사랑을 나눈 인물입니다. 프라임 캉은 캉 연대기 7부에서 잠시 소개해드렸고 9부에서 제대로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캉의 변종들을 죽인 캉입니다. MCU에서는 이 설정을 그대로 쓴다면 기껏 부른 캉의 변종들을 다 제거하는 것 정도가 될 텐데 캉의 의외를 다 모은 것이 어쩌면 처음부터 MCU 프라임 캉의 전술일 수 있고 이 바디수트를 입은 캉이 멀티버스 사가의 진짜 핵심 전복자 캉일 수 있습니다. 2차 쿠키 영상은 로키 시즌2와 연관이 있습니다. 로키 시즌2에 빅터 타임리가 나온다는 루머가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이 된 것이죠. 빅터 타임리는 정복자 캉 연대기 6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9세기 미국으로 넘어와서 타임리라는 마을을 만들고 공장을 지어서 그때부터 인류의 기술을 장악한 사업가로 변장한 캉의 바리언트입니다. 2차 쿠키에서 볼 수 있듯이
있듯이 MCU에서는 19세기 영국으로 무대가 바뀌었는데요. 빅터 타임리를 조사하는 로키와 모비우스를 볼 수 있듯이 로키 시즌2에서 로키가 모비우스를 설득해서 캉의 과거를 찾아가는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매니아가 이렇게 진부한 아는 맛으로 나온 건 그만큼 이 영화를 쉽게 만들어서 많이 보게 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애초에 멀티버스 사가의 진정한 시작이 이 정도이면 과연 팬들이 멀티버스 사가를 다 끝까지 볼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퀀텀매니아를 어떻게 보셨는지 정말 궁금해집니다.